이번에는 이제 이 강제 진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야. 오일러나 푸리어가 열심히 연구를 했던 추계하면서 푸리어가 주로 연구했던 거는 열전달 문제, 열전달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 저기 공업수학 1에서 배웠던 뭐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이 스프링 문제에 비제차항 RT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RT를 넣었을 때 강제 진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하는 것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우리 전자기학에서는 RLC 해로 같은 문제예요. 뭐 저기 쓰는 기호만 틀릴 뿐이지. 그러면 RT가 사인 코사인 함수로 전개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함수로 우리가 조지문 비제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되죠? 그 기저해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제차 방정식의 기저해 구하고 그 다음에 RT에 대한 파티클러 솔루션을 구하자. 그러면 코사인 사인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항을 가정해서 풀자. 우리는 근데 RT가 임의함수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전개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항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0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비제차 방정식 풀 때도 뭐 같은 콜주파수와 같은 문에게 증폭이 되도록 됐으니까 일단 C는 거로 0이 아니야 감쇄 현상이 있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Y는 같은 주파수 RT의 주파수와 저하 진동을 이룬다. 저하 진동이 RT가 이미 주기함수면 RT는 동일 주파수와 정수배의 주파수의 저하 진동이 중첩이 일어난다. 중첩.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임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임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하 진동의 주파수의 중첩. 그 여기 동일 주파수라는 얘기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주파수.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가 근접하게 되면 시스템은 그 주파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 주파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비사인 구동력에 의한 강제 진동. 그래서 여기 M값, C값, K값 전부 그냥 줬어요. 뭐 미지수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RT를 이렇게 줬다. RT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제 방분력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에서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런 함수란 얘기죠. 이런 함수로 준다. 좌측에 있는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죠. 여기. 그래서 파이에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2분의 파이면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의 진동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Alt를 일단 전개를 한다. 전개를 하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우리가 저기 피제자 방정식 풀 때는 이런 항 하나에 또는 뭐 두 개 이렇게 하면 그 주파수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일반 함수니까 RT가 이렇게 전개를 준다. 자, 선행 방정식으로 각 항에 대해서 IN을 구한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비제자 방정식 풀듣기 푼다는 얘기죠. 비제자 방정식 풀듣기 푼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이제 전개를 해서 푸니까 여기도 전개를 하는 거예요. YN도 전개를 해야죠, 이렇게. 뭐 이거를 비제차 방정식 풀듣기 풀어도 돼요. 풀어도 돼. 왜냐면 여기 NT, 그러면 공진 주파수가 될 때는 곱하기 X해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제 댐핑항이 있으니까 또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 자체도 이렇게 전개를 해서 푼다 이거죠. 전개. 5장에서 우리 풀의 시리즈 익스펜션 하듯이. 그래서 각각 구했더니 이제 뭐 구하는 거 2번 미분하고 1번 미분하고 좌우측 뭐 같이 놓고 그러면은 AN과 BN을 이렇게 구한다. 자, TN 해서 이렇게 변수를 정리하면 정상에는 각각 1, 2, 3 해갖고 각 항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다 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CN은 이제 두 개, 코사인 NT나 사인 NT는 이 전개돼 있지만 사실은 그 두 개 합이 가능하잖아요. 합에서 코사인 NT 플러스 페이스 앵글이, 그래서 앞에 계수는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하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구한식을 가지고 각 계수를 구해봤더니 C1이 0.05, 그 다음에 0.008, 0.2, 그 다음에 0.00, C5가 가장 큰 값이더라. 자, C5는 뭐에 해당하느냐면 우리 제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고유주파수의 가장 근접한 값이 C5, N5에 해당하는 값이 되더라. 그래서 Y1의 강제주등 주파수에서 근방에 가장 가까운 데서 반응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참고로 이제 YN 항을 한번 검토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좌측에 있는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이 계수를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선형 관계고, 그 다음에 시리즈 익스펜션은 코사인, 사인이 서로 직교 관계이기 때문에 커플링이 없어요. 커플링이 없기 때문에 각항은 각항대로. 만약에 우변이 0이었다. RT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초기 조건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해야 되겠지만, 자, 다 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PM은 네 거로 어떻게, AM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소문자 AN하고 BM하고 커플링 돼갖고 올 거 아니에요. 대문자 AM하고 BM이 0이면은 당연히 AM, BM이 0이 되는 거죠. AM, BM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아까 여기 풀 때 그 RT 이렇게 주지만 초기 조건은 전부 코사인, 사인으로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0이에요. 0이 출발 자체는 코사인, 사인으로 결합돼서 그 초기 이니셜 컨디션 출발del이 0이고 미분에서 0이고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급수전개를 열심히 했는데 이 근사식이 정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푸리에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증명을 못해서 지도교수한테 뭐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상가함수나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사이라는 거는, 자, 이 주어진 식을 보다 간단한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근사하는 거야. 근사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fx가 x는 거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주기 함수일 때 급수 n번째까지 우리 풀이의 급수예요. 이게 풀이의 급수의 n번째까지의 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의 개수가 아닌 이미의 대문자 a, n, bn으로 전개한 근사 fx, 이게 가장 최상의 근사식이 풀이의 식이 가장 최상인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최상의 조건을 대문자로 표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이제 오차 따질 때 이런 거 오차 따질 때 제곱 오차를 가지고 하니까, 자, 이 값은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두 개의 차를 제곱하겠죠. 그래서 전개를 쭉 해서 이렇게 쭉 전개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각 항을 해보는 거예요. 각 항을 제곱을 해주면은 f 제곱해주면 아까 우리의 급수 코사인, 사인 곱하고 하고 그러면 같은 값일 때만 갖도록 돼 있죠. 같은 값일 때만 갖도록 돼 있고, 평균 값은 2배고, 그래서 2a 제곱 제곱, a1 제곱 이렇게 각 개수의 제곱으로
대문자 F 제곱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대문자하고 세문자가 뭐 곱해진 거는 그러면 이제 각계수 대문자 A와 소문자 A 각계수 곱해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에러 값은 두 개의 차이에 의한 에러 값은 본래 F에 의해서 적분된 값과 조금 전에 뒤에 있는 거 2파이에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자, 대문자 AN이 그러니까 최상의 값이 그러니까 가장 근사식이 최우수 근사식을 풀이의 개수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 값이 꼭 최상이 아니라 AN 대신에 뭐 같은 얘기예요. E 스타라고 한다 이거지. 풀이의 급수로 전개했을 때, 그러니까 E 스타는 풀이의 급수로 전개했을 때의 오차예요. 그 풀이의 급수로 전개했을 때 오차. 그러면 F 제곱에 2파이에 쪼르륵 이렇게 되겠죠. 쪼르륵 이렇게 되고, 여기 뭐 같은 최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두 개의 차, E하고 E스타 차마 앞에 적분항이 없어지겠죠. 적분항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분항이 없어지고 쪼르륵 해봤더니 뭐 여기 A0-A0의 제곱 여기 2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돼요. 뭐 구태 뭐 이거를 여기서 뭐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한번 해보면 돼요. 집에서 선으로. 자, 해봤더니 각 계수의 차의 제곱이에요. 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차의 제곱의 합. 그래서 항상 양수다. 그러면 최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항상량이다. 2는 E 스타보다 항상 크다. 그러니까 대문자 AN과 BN이 그 소문자 AN과 BN하고 같을 때 최소가 된다. 곧 오차는 풀이의 급수로 했을 때 n차항까지 전개할 때 사인 코사인으로 상가함수로 전개할 때 풀이의 계수를 써야 최상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상의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최소 제곱 오차에 의해서 자, 대문자 F라는 거는 n차항까지 상가함수로 전개했을 때 가장 옵티멈한 근사식이 뭐냐 하는 걸 찾는 거였고, F를 근사시킬 수 있는 이때 오차를 최소화시키려면 대문자 F 계수는 풀이의 계수를 그냥 써야 된다. F 풀이의 계수를 써야 된다. 자, 조금 전에 전개했듯이. 그 다음에 n이 증가함에 따라서 E스타는 계속 줄어든다. E스타는 항상 양이죠. E스타는 항상 양 이렇게 양인데 뭐 E스타 값을 부등호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본래 함수를 적분한 제곱해서 적분한 것보다는 작지만, 자, n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제곱항이니까 계속 여기 또 근접해 가는 거죠. 그래서 뱃셀 부동산 n이 증가할수록 f에 근접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피니트까지 다 합해주면 당연히 이 적분한 값과 같은 값이 된다. fx를 적분한 것과 뭐 작업을 적분한 것과 여기 계수를 작업해 준 거예요. 서메이션 해준 거는 같다. 자, 나중에 이제 뭐 저기 그 디스크리트 포리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도 사실은 이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톱니바퀴 파에 대해서 최소 제곱 오차는 어떻게 되는가? 함수는 이렇게 x 플러스 파이라고 줘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해봤더니 제곱에다가 빼기 t를 이제 이거는 수치 계산해봐야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 n은 1일 때 E 스타는 8.1이었는데 10일 때 100일 때 0.13인데 1000일 때 0.012로 이렇게 이제 급격히 이 스타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차 값이 줄어든다. 불이익으로 전개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파이게 너무 길지 모르는데 이거를 쪼개든지 어쩌든지 그대로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